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4천조 원 부채 폭탄 임박, 하락 종목수 역대급 한국 증시 폭락, 이 구간이 저점이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장시하기 전에 주요 뉴스들과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 3,000개 종목을 20개, 30개로 압축하는 작업을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눌림목 매수 타점에 대해서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의 급등 패턴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수급들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3,000명 달성 기념으로 제가 전자책을 하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요, 딱 일주일 동안만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 뭐 내용은 실제 작전 세력이 말하는 작전 시크릿입니다. 실제로 작전을 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싹 다 제가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뭐 개념, 그 다음에 유형, 사례, 주의할 점, 패턴, 전략 뭐 이런 부분들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전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작전주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29페이지짜리니까요. 이거 제가 딱 일주일만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댓글창 상단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역대급으로 해서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뭐 8월 5일이죠. 작년 8월 5일 종목이 2,557개가 빠졌어요. 그 당시에 코스피가 8%가 빠졌고 코스피가 11%가 빠졌습니다. 그때 2,500개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1등이었어요. 근데 오늘 2,300개가 빠졌습니다. 코삭이 3% 빠졌고요. 코스피도 근 3% 빠졌어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던 날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락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많은 질문들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었고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이기도 했고 미국장이 빠지는 흐름이기도 했고 전 세계 아시아 증시가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모든 불확실성과 악재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증시가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1조 이상 거의 뭐 한 2조 가량 순매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한 가지 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게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수급들은 씨가 말랐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매도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참담한 그런 이제 증시 상황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연 저점이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히 제가 시장 저점이 과연 어떤 구간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제가 시장 저점에 대한 언급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을 대충 맞추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밀렸지만 미국장도 크게 밀렸어요. 그 원인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상호 관세도 이제 모든 나라들에 이제 적용을 해서 다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서 국제화에 고립이 되는 흐름에 있어서 미국의 많은 기관들은 경기 침체 확률이 20%에서 35%까지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가나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시면 미국장의 중기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남은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쫙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없다 싶으면 미국장은 한 차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요런 악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 요런 부분들이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요런 변동성 자산들은 인기가 없고, 현재 워낙 또 공포스러운 장세니까 달러나 금 같은 그런 안전 자산들이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빠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트럼프의 관심사를 우리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결국에 정부의 돈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금 위대하게 그렇게 부강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 미국이라는 그 미국 정부에 돈이 없으면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는 돈이 없어요. 바이든 때 부채를 워낙 많이, 빚을 워낙 많이 내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부채 수준,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 수준을 보면 역대급의 부채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할 때 세계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할 때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크게 뻥튀기가 됐는데, 지금 코로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면서 미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미국이란 나라는 역대급으로 국채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자금 조달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만기되는 그 빚이 3조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4천조 이상이죠. 일각에서는 뭐 6조 달러까지도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뉴스에 나온 건 3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천조에 대한 부채 만기가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수준인데,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의 관심사는 일단은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네. 지금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쭉쭉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미국 정부는 이자 부담이 커져가지고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채권을 팔면 결국에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자가 주식시장이 상승해가지고 채권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주가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 미국 정부의 부채부터 해결을 하고 그러고 주가를 올려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올리면 미국 정부가 파산을 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장이 상승하기 어렵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결국에는 국채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국채 쪽으로 지금 현재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결국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국채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트럼프가 장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인물을 데리고 왔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 과거 얘기죠. 11월 12월 달에 미국 최초의 게이 재무장관입니다. 예, 트럼프는 이 게이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스콧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이 사람이 게이입니다. 게이. 근데 그 사람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재무장관에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슬로건은 게이라든지 뭐 하여간 성소수자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고 이 게이 재무장관을 선발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선임을 했죠. 왜 그런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스콧 베센트는 조지 소로스의 양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전 세계 채권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리블을 하는 대로 거의 채권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을 미국 재무장관에 앉힌 트럼프의 가장 큰 속셈은 이 바로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 지금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의 전략이 지금 현재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구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센트가 재무장관 하면서, 그러면서 파월에 맞서지 말아라가 아니라 베센트에 맞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센트가 국제시장에서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얘가 생각하던 대로 국채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이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부담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 주가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채 금리만 내리자라는 게 지금 미국 행정부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미국장이 상승을 할까? 답은 정해져 있죠. 미국 정부가 부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자유로워지고 감당이 가능할 때, 그때 아마 미국 증시가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은 1월 중순 이후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는 비상조치와 보유현금 TJ라고 하죠. 요것을 통해 긴급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긴급한 돈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 행정부는. 예, 근데 이것도 언제쯤 고갈이 되냐? 7월 달에서 8월 달에 다 고갈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못해도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미국 행정부의 돈이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3개월 내지 4개월 진짜 7월달 8월달 들어가서 진짜 자금이 고갈되는 7월달 8월달 들어가서 부채 한도를 협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언제쯤 하겠습니까? 고갈되기 한 달 내지 두 달,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전에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4월 중순부터 5월 초 정도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 4월 말쯤 5월 뭐 말쯤으로 해서 아마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이제 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아마 미국장도 반등을 하고 트럼프도 더 이상 관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미국 뭐 무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협상용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행정부의 이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일 확률이 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타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좀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방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마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연구를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특히 여러분들 증시 흐름 보시면 코스피가 거의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이제 ETF 흐름들을 좀 보시면 바이오도 그렇고요, 로봇,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신재생, 방산, 미디어 콘텐츠, 이 흐름들을 보시면 시장보다 덜 빠졌습니다. 시장보다 강했죠. 오늘 뭐 종목들 빠지는 거야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급락작이 나오면 이게 시장보다 더 빠지는지 덜 빠지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바이오 보시면 2.38% 빠졌잖아. 시장 대비 0.7%나 덜 빠졌습니다. 오늘 흐름상으로는 강세 흐름이에요. 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3%나 빠졌는데 0.8%나 상승했어.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오늘 시장이 3% 빠지는데 4.47% 빠졌습니다. 시장보다 1% 이상 더 하락을 했죠. 그만큼 오늘 반도체는 시장 대비 약세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2차 전지는 거의 뭐 착살났죠. 시장 대비 3% 거의 뭐 한 3% 이상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시장보다 더 빠진 종목으로 보셔야 돼요. 상승장에서는 시장보다 덜 상승한 종목을 봐야 돼.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시장보다 더 빠진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 현재 시장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과도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쪽에서 시장 공포지수 대비 더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느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특히 이 반도체 쪽으로 해서 과거에 이 전망을 실패했던 모건 스탠리가 지금은 그 과거에 했던 실수를 인정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어요. 예. 그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 흐름의 업황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잘 안 쓰는 집단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보고서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이 시진핑을 만났잖아요. 아니 지금 트럼프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뭔 시진핑이냐 이렇게 생각들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매출이 훨씬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최고의 고객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 부르면 안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갔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AI를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하죠. AI랑 로봇, 특히 4차 혁명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 굴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중국은 반도체가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는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고. 아무튼 삼성전자를 이렇게 좀 이재용 회장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뭐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그동안의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 메모리 쪽으로 계속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메모리 쪽의 가격이 다시금 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추세 전환이 거의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모리 가격의 이 추세 전환의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특히 전통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흐름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낙폭이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빠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쓸어 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향후 한 달 내지 2달 뒤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시면 D램과 낸드프레시는 2025년도 1분기 저점 찍고 지금이죠. 지금 저점을 찍고 2, 3분기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DDR5하고 AI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AI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메모리 쪽 찾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메모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메모리 감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랑 미국이 반도체 주문량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독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밑에 반교 회사들, 협력업체들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빠지더라도 어차피 저점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는 그 시기, 그 기대감이 시장의 저점을 만들 것이고 저는 이제 4월 중순부터는 아마 시장 저점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느냐? 반도체 쪽으로 해서 기회를 한번 잡아볼 만하다. 그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 기억들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진세미캠 자 동진세미캠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합적으로 거의 뭐 한 4% 이상 하락을 했는데 거의 뭐 오늘은 2.8%밖에 안 빠졌죠. 굉장히 지금 선방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희 수익맨 채널의 장점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립니다. 네,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좋아요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그냥 종목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동진 세미캠의 매수 타점은 원래 구간이라면 요 빨간색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요 파란색 라인 요 사이에서만 잘 사시면 돼요. 요 영역에서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 27,500원에서 사고,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2차 매수는 25,600원, 뭐 3차 매수 하시는 분들은 23,500원. 요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빠지더라도 여기서 요런 식으로 반등을 한단 말이지. 4월 중순까지 빠지는 흐름에서 부달 매수 들어가고 5월 달부터는 수익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저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수급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2조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지금 흐름 보시면 빠지는데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3월 25일자부터 시장이 계속 밀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종목이 바로 동진세미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들 빠질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야지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어렵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말고도 뭐 괜찮은 종목들 있죠. 뭐 한솔케미칼 뭐 이쪽으로 해서도 오늘자 크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9%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을 시청자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한솔케미칼이랑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자. 반도체 중에서 이 종목들이 현재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흐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겠고, 결국에는 오늘 영상의 핵심은 결국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 상승을 방해할 것이다. 그렇게 좀 강조드리겠고,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힐 것이다. 좀 말씀해 드리겠고, 그 시기는 한 4월 중순부터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증시가 밀리면서 종목들이 하락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 왜냐? 반도체는 지금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드리겠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제가 강조드린 두 종목 한솔케미칼이랑 동진세미캠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서 그것을 시각화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솔루션을 제가 저희 스윙맨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솔루션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링크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고, 이번에 3,000명 달성 기념으로 딱 일주일 동안만 실제 작전 세력이 말하는 작전 시크릿 요거 전자책 29페이지짜리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지만 함께 힘내서 이겨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